젠2 업그레이드를 한 줄로 요약, 아주 만족합니다. 8코어 16스레드, 기본 클럭 3.9GHz, 부스터 클럭은 4.5GHz까지, 전세대 피나클 리치의 2배인 32MB의 캐시 용량 등등 카탈로그상 성능도 증가했고 3D막, 시네배치 점수 이런 건 IT 전문의 유튜버 분들에게 넘겨두고 저는 배틀필드 5 실사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20에서 30프레임 상승했습니다. 윈도우 1903 빌드, 2700X PBO 사용, 메모리는 시금치 3205버, 그리고 그래픽은 GTX 1080을 사용해서 배틀필드 5 최적화 옵션인 메쉬 울트라, 나머지 올 로우, 눈갱을 막기 위해 텍스처만 중간 품질로 잡은 상태에서 컨퀘스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할 라운드 기준 평균 프레임이 페어처럼 부하가 심한 맵에서는 100을 방어하기 힘들었습니다. 중앙 거점에서 교전이 시작되고 잔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프레임이 요동쳐서 중요한 순간에 100프레임 이상의 깔끔한 화면을 유지하지 못했죠. 그나마 PL처럼 부하가 적은 개알지 맵에서는 평균 프레임이 120으로 꾸준히 고프레임을 유지해주긴 했지만 이 정도 프레임도 144Hz 주사율을 사용하는 모니터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는 프레임이죠. 2700X가 충분히 배틀필드 5를 돌릴만한 CPU이긴 했지만 프레임 방어에서 살짝 미흡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분명 구동할만 하긴 하지만 플레이하면서 아쉽네, 뭔가 아쉽다 생각드는 2700X에서 드디어 이번에 지원받은 3800X와 ASUS 프라임 X570 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봤습니다. 2700X에서 평균 프레임 방어가 미흡했던 점이 깔끔히 해결되고 아주 눈에 띄는 프레임 상승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프레임도 무너지던 페어, 로테르담 같이 부하가 심한 맵에서 평균 프레임이 130을 방어, 프레임이 급락할 여지가 적고 부하가 적어서 프레임이 높게 나오던 PL은 무려 148 평균 프레임을 유지, V1이 날아오고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프레임이 꾸준히 방어되고 배치 화면이나 커서 화면에 넘어갈 때 끊기던 문제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훨씬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끄고 게임에도 눈에 확 띌 정도로 프레임 상승이 체감됩니다. 144Hz의 주사율을 꽉 채워주는 프레임을 확인 가능하네요. 영상이 2700X랑 비교해보면 계절이 한여름이 돼버려서 방온도가 5도 정도 상승한 31도에 기본 쿨러 조합이라 쿨링 환경이 좋지 않아서 PBO 전압을 0.1V 정도 다이어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전압을 오토로 주면 CPU 온도가 90도를 찍어서 영 효율이 안 나왔거든요. 전압을 살짝 내려주니 80도 초반을 유지해주고 PBO 클럭도 4.2GHz를 찍어줍니다. CPU 로드율도 60에서 70%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전전 시스템에서 6코어 12스레드 CPU를 사용할 때는 90% 이상으로 여유 없이 빡빡하게 돌려서 멀티 작업을 하려고 하면 프레임만 하기 있었는데 젠2 8코어 16스레드는 여유가 있어서 디스코드나 유튜브 시청처럼 게이밍 플러스로 사용할 리소스가 충분하고 넉넉한 CPU 리소스가 필요한 스트리밍, 원컴 방송을 한다면 큰 매력이 있겠네요. GPU 로드율은 살짝 감소했는데 아직 최적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의심갑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2700X대와 같은 버전을 사용했는데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나오고 또 그래픽 드라이버도 최신으로 업데이트한다면 로드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로드율이 10% 정도 적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20에서 30프레임 상승했다는 점이 고무적이긴 하네요. 바이오스 기본 버전에서 OBS와 에버미디어 캡처 보드와 충돌이 있었는데 간헐적으로 사운드가 끊기고 장치 인식이 불안정한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7월 중순에 패치된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해결했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ASUS 보드에서 지원하는 아모리 크레이트를 이용해 손쉽게 처리했는데 기존의 방식처럼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이오스가 새로 나온 게 있나 확인하고 새로 나온 게 있다면 이걸 내가 지난번에 업데이트한 적이 있나 없나 고민하다 컴퓨터 끄고 F2 연타해가지고 바이오스 들어가서 버전 확인하고 다시 윈도우 들어가서 USB 하나 비운 후 거기에 파일 넣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귀찮은 과정 없이 프로그램 하나 실행하고 업데이트만 누르면 끝이거든요. 정말 리얼 편합니다. 조립할 때 번거로움, 전원, 리셋, LED 메인보드 핀 꽂기도 요래생긴 부품에 싹 모아서 한 번에 착 꼽으면 되니까 조립도 편하고 바이오스 UI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처음 써보는 보드임에도 불구하고 PBO나 램 오버에 대한 접근성도 아주 높았어요. ASUS 보드를 처음 써보는데 편의성이 참 좋다, 진작에 ASUS를 쓸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 플러스 2페이스의 튼튼한 전원부, 6만시간 동작을 보장하는 블로우 팬과 견고해 보이는 1차형 백 패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젠2가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돼가는데 이번 세대가 정말 잘 나왔다는 게 체감돼요. 게이밍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보였고 작업이나 멀티를 한다면은 코어빨로 여전히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아직 구형 CPU를 존버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라이젠 1000번, 2000번대를 사용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번 젠2 마티스로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게이밍 하나만 생각한다면 가성비 좋은 3600을 게이밍 플러스 영상 시청 및 기타 프로그램 실행을 한다거나 작업용 PC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3700X를 추천드립니다. 라이젠을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메인보드 변경 없이 가볍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더욱 매력이 있네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성능 향상이 기대되고 기본 쿨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타워형 사제 쿨러를 교체하면 얼마나 PBO가 뻥튀기 될지도 기대가 되는 젠2 3800X의 간략한 사용기였습니다. 다음 젠2 영상은 집에서 놀고 있던 쿨러 마스터 하이퍼 212로 쿨러를 교체한 후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줌바. Reject my love, moving slow, frozen to these pieces without a